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트리갭의 샘물, 나탈리 베비트 지음, 최순유 옮김, 대교북스 주니어. 나탈리 베비트, 193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 스미스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였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유명한 작가는 여러 차례 미국 도서관협회 도서상과 뉴베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걸크랜드 대학에서 아동문학과 일러스트를 강의했으며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쓴 책으로 악마와 세 가지 소원, 매머드 산의 비밀 등이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터크 가족은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지내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아간다. 10살짜리 소녀 위니 포스터가 우연히 자신들의 비밀을 알게 되자 터크 가족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충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 위니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간다.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터크 가족과 위니는 친구가 되지만 노란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이들에게 몰래 접근하면서 비밀이 탄로날 위험에 처한다. 8월의 첫째 주가 여름의 한복판에 걸쳐져 있다. 마치 돌다가 멈춰버린 회전 관람차의 맨 꼭대기 자리처럼. 몇 주일 동안 화창하던 봄 날씨가 조금 더 더워져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몇 주일 후면 다시 기온이 떨어져 서늘한 가을 날씨가 되겠지만 8월 첫째 주는 축 늘어진 채 무겁기만 하다. 희뿌연 새벽녘과 쨍쨍 내리쬐는 정오, 짙은 색깔로 범벅이 된 저녁 노을 때문인지 8월의 첫째 주는 이상스레 고요하기조차 하다. 밤에는 자주 번개가 치기도 하지만 번개는 저 혼자 떨다가 가버린다. 천둥이 치는 것도 시원스레 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다. 8월의 첫째 주는 숨막히는 삼복더위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고야 말 일을 곧잘 저지르게 된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8월의 첫째 주의 어느 날,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새벽녘에 맷 터크는 트리겟 마을의 끝에 있는 숲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다. 그녀는 10년마다 한 차례씩 그래왔듯이 두 아들 마일스와 제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정오에는 트리갭 숲의 주인집 딸 위니 포스터가 어머니와 할머니 잔소리에 진저리를 친 나머지 집을 나가 버리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한 낯선 사람이 포스터 씨네 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누구를 찾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세 가지 일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일은 이상스런 인연으로 얽히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숲이 이 세 가지 일들의 한가운데 바퀴의 중심처럼 서 있다. 모든 바퀴에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회전 관람차에도 중심축이 있다. 태양은 수레바퀴처럼 움직이는 달력의 축을 이룬다. 중심축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축이 없으면 아무것도 서로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한다. 1. 트리겟 마을로 가는 길에는 오래전부터 소떼 발자국이 여기저기 움푹 파여 있었다. 소들은 구불구불 부드럽게 선을 그리며 어슬렁거리다가 작은 언덕 너머로 사라진다. 그러고는 이내 다시 나타나서 꿀벌이 잉잉거리는 토끼풀 사이로 내려와 초원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다. 초원에 이르면 소떼의 윤곽은 흐릿해진다. 소들은 넓게 흩어져 조용히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천천히 풀을 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라도 한 듯이. 소들은 다시 걸어가 마침내는 숲에 다다르게 된다. 소들이 숲의 반대쪽에 이르면 한가로운 느낌은 사라져버린다.
햇볕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먼지마저 풀풀 일기 시작한다. 길가에 듬성듬성 난 풀조차 어쩐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길 왼쪽에는 자라기가 무섭게 아프도록 짧게 깎인 잔디로 둘러싸인 집이 서 있고 집 둘레에는 약 1m 20cm 높이의 튼튼한 쇠 울타리가 있다. 쇠 울타리는 마치 계속 가시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만 같다. 길은 그 거만한 집 앞을 얌전하게 지나 마을로 이어진다. 마을로 들어설수록 집들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감옥과 교수대를 빼놓으면 마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쇠 울타리가 있는 그 첫 번째 집뿐이다. 첫 번째 집과 길, 그리고 숲만이. 숲은 어딘지 이상한 데가 있었다. 그냥 지나치는 편이 좋겠는데. 첫 번째 집에서처럼 숲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다. 집은 너무나 거만해 보여서 그 앞을 지날 때면 왁자지껄 떠들고 싶어지고 어쩌면 돌멩이라도 한두 개 던지고 싶어진다. 이와 달리 숲은 잠자는 듯한 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게 된다. 적어도 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숲의 평화를 깨트리지 말자. 아무튼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사람들도 숲에 대해 이런 느낌을 가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길이 숲을 돌아서 나 있기 때문이다. 숲을 가로질러 난 길은 없었다. 숲에 들어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숲은 그 거만해 보이는 집의 주인인 포스터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쳐둔 것도 아니라서 원한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긴 했지만 분명 주인이 있었던 것이다. 땅에도 주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묘한 문제다. 땅속으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점점 더 좁아지면 땅속으로 내려가 지구의 한가운데 이르러 다른 땅 조각과 만나게 되는 곳까지일까? 아니면 사이 좋은 벌레들이 마음대로 넘나드는 얇은 땅 껍질만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튼 그 숲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까이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집의 주인인 포스터 신의 것이었다. 그 집 식구들이 한 번도 숲에 간 적이 없고 거기 있는 나무 사이를 거닌 적이 없다 해도 그거야 남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 집의 외동딸인 위니도 숲에 가본 적이 없었다. 때때로 위니는 울타리 안에 서서 막대기로 쇠 울타리의 살을 두드리며 숲을 바라보긴 했지만 한 번도 숲에 대해 호기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무엇이든 자기 것에는 재미가 없기 마련이다. 내 것이 아닌 때에만 흥미가 생기는 것이다. 하기야 겨우 몇천 평에 지나지 않는 숲이 신기할 것이 또 뭐가 있겠는가. 숲은 햇살 사이사이로 어둑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다람쥐와 새들이 있다. 또한 축축한 나뭇잎이 이불처럼 수북히 쌓여있을 뿐더러 거미, 나무의 가시, 구더기처럼 그다지 반갑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 숲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은 사실 소떼들 때문이었다. 만일 소들이 숲을 돌아가는 대신에 가로질러 갔다면 사람들도 무심코 그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물풀의 나무를 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물풀의 나무 뿌리 사이에 조약돌 무더기가 감추어져 있는 작은 샘물을 발견했을 것이다. 샘물이 발견된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낡고 지친 지구가 마치 핀에 꽂힌 딱정벌레들처럼 파르르 떨 만큼. (21) 위니는 작은 흔들의자를 침실 창가에 끌어다 놓고 앉았다. 흔들의자는 위니가 아주 어렸을 때 산 것이어서 이제는 너무 작았다. 위니는 아직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의자에 억지로 끼어들어가 앉기를 좋아했다. 의자에 앉아 흔들리노라면 왠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리고 오늘 밤 위니는 위로받고 싶었다. 치안관이 위니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문이 벌컥 열리며 가족들이 한꺼번에 위니에게 달려들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아빠는 위니를 끌어당겨 안으면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위니가 스스로 따라 나섰던 것이라고 치안관이 말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가족들은 그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요정 때문이야. 요정의 노래소리를 들었어. 요정이 위니를 흘린 거야. 할머니는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다. 가족들은 위니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억지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며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위니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작은 소리로 웃거나 속삭이면서 굳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저는 터크 씨네 가족을 제가 따라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핫케이크를 구워주고 저를 낚시에도 데려가고 또 아주 친절했어요.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위니가 그려 보이려고 애쓰는 터크 가족에 대한 좋은 느낌들은 노란 옷의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듣는 순간 깡그리 잊혀져 버렸다. 저를 찾아내는 대가로 그 사람에게 정말 숲을 주었나요? 그래, 주었단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에게는 숲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매가 엽총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많이 다쳤거든요. 가족들은 위니의 말을 기대와 충격이 엇갈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위니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다면 숲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말은 만일에 그 사람이 죽으면 이 말씀이죠? 위니가 간단하게 대신 말해버리자 가족들은 놀라 뒤로 물러나 앉았다. 잠시 후 가족들은 여러 번 입맞춤을 한 다음 서둘러 위니를 침대에 눕혔다. 그러나 위니가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낀 듯 살금살금 방을 나서며 걱정스럽게 어깨 너머로 살펴보았다. 발틀에 팔을 괴고 그래, 나는 달라졌어. 하고 위니는 생각했다. 이 일들은 위니 자신에게만 일어났으며 다른 식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해도 부모님이 이해해주거나 위니와 똑같이 느낄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기분 좋기도 하고 동시에 외롭기도 한 일이었다. 위니는 어스름한 밖을 내다보며 의자에 앉아 흔들흔들 움직였다. 그러자 포근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그 느낌은 자신을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묶어주는 것이었다. 아주 오래되고 소중하여 끊어질 수 없는 두꺼운 끈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위니에게는 똑같이 강한 힘으로 터크씨 가족에게 자꾸만 끌어당기는 새 끈이 있었다. 위니는 창밖의 숲 너머로 하늘이 어두워 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더운 8월의 밤을 식혀줄 산들바람이 불어올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 꼭대기 너머 먼 지평선 위에 문득 하얀 빛이 지나갔다. 마른 번개였다. 소리도 없이 자꾸만 번개가 쳤다. 꼭 아픔과도 같다고 위니는 생각했다. 갑자기 천둥치는 폭우가 미칠 듯이 그리워졌다. 위니는 두 팔 안에 머리를 묶고 눈을 감았다. 금방 노란 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햇살에 하얗게 탄 잔디 위에 꼼짝도 않고 길게 늘어진 그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죽어선 안 돼. 매를 생각하며 위니는 중얼거렸다. 죽으면 안 돼. 그러고는 다시 샘물에 대한 노란 옷 남자의 계획과 모두들 구정물에 달려드는 돼지들처럼 몰려갈 거야 라고 말하던 터크 아저씨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러자 샘물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매 아줌마가 그 사람을 때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저 아랫길에서 마을로부터 급히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에 이어 누가 문을 두드렸다. 위니는 살그머니 자기 방을 나와 계단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섰다. 그 사람은 치안관이었다. 치안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습니다, 포스터 씨. 당신 따님이 납치가 아니라고 하니 납치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의사가 조금 전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 당신이 이 숲을 판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어 여러 목소리들이 웅성거렸다. 성냥 켜는 소리와 함께 싸한 여송년 냄새가 났다. 네, 정통으로 내리쳤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돌아오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갔으니까요. 내가 다 봤으니까 이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증인인 셈이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교수형감입니다. 위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로 올라갔다. 베개를 고이고 어둠 속에 누운 위니는 희뿌옇게 드러난 네모난 창문과 마른 번개가 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픔 같아. 하고 위니는 생각했다. 하늘 가장자리에 둔한 아픔. 매가 노란 옷의 남자를 죽였다. 그리고 매는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위니는 언젠가 말벌에 쏘이기 직전에 무섭고 화가 난 나머지 말벌을 죽인 적이 있었다. 두꺼운 책으로 내리친 것이다. 그러고 나선 말벌의 몸이 부서지고 얇은 날개가 정지해버린 것을 보자 그것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고 바랐다. 또 그 말벌이 불쌍해져서 눈물도 흘렸다. 매는 지금 노란 옷의 남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바람에도 어쩔 수 없이 그 남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매는 자신이 해야만 한다고 믿는 일을 한 것이다. 위니는 고요한 마른 번개의 진동을 밀어내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제 위니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매가 교수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주는 트리게베 샘물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나요? 저주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션의 B와 Z였습니다.